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80살이 된 심장내과 전문의 정한우입니다. 서울의대 졸업 후 대학병원에서만 50년 넘게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해 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제가 본 가장 흔하지만 가장 놀라운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요? 그 흔한 양파가 뭐 얼마나 대단하겠냐고요? 그 생각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양파의 진짜 효능을 놓치고 심지어 양파를 잘못 먹고 병세를 악화시켰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양파 하나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의사로서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개하려 합니다. 30년 넘게 약을 드시던 분이 양파 한 가지 섭취법으로 약을 끊고 혈압과 혈당을 모두 정상화한 사례도 있었고, 반대로 양파즙을 공복에 과다 섭취했다가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양파는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는 식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알고 나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양파를 헛되이 먹어왔는지 분명 후회하실 겁니다. 제가 직접 진료했던 환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경기도 구리에 사는 72세 임태성 어르신이었습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은 지 15년, 혈압은 180이 넘었고 약도 하루에 3가지 이상 드시던 분입니다. 하지만 수치는 잘 잡히지 않았고 늘 머리가 무겁고 손발이 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녀가 보내줬다는 영양 관련 논문을 읽고 양파 섭취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답니다. 문제는 그냥 무작정 양파를 많이 먹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먹느냐가 핵심이었죠.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이랬습니다. 양파를 얇게 썰고 반드시 5분 이상 공기 중에 두었다가 들기름에 가볍게 볶아 드시는 방법. 껍질도 깨끗이 씻어서 말린 뒤 가루로 내어 밥이나 국에 소량씩 첨가하는 법. 이걸 꾸준히 실천하셨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 달 후 혈압이 122에 80으로 안정되었고 공복 혈당도 115로 내려왔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243에서 189로 낮아졌죠. 그분이 그러셨어요. 선생님, 나 이제 손주 결혼식도 웃으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의사인 저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냐면 그런 수치의 개선은 약만으론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약을 먹어도 몸 안이 염증 반응이나 혈관 노화는 막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식생활 변화가 우리 몸속에서 치료보다 더 강한 작용을 해낸 겁니다. 양파 속에는 케르세틴과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며 심장과 뇌의 혈류 흐름을 개선합니다. 그런데 이 성분들 아무렇게나 조리하면 80%가 날아가 버립니다. 심지어 껍질을 버리는 분들, 그건 그물 흙인 줄 알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꼴입니다. 양파 껍질에 있는 케르세틴 함량은 양파 속보다 최대 400까지 높습니다. 양파는 자르기 전보다 자른 후 공기 중에 노출되어야 알리신이라는 물질이 활성화됩니다. 그 시간을 저는 양파 5분 대기 원칙이라 부릅니다. 자,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양파를 어떻게 먹어야 하고 무엇과 함께 먹으면 그 효능이 몇 배로 올라가는지, 또 주의해야 할 조합은 무엇인지, 그리고 양파를 먹는 시간대까지. 오늘 이 내용이 의미 있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 배우자, 형제, 자매,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저는 외래진료실에서 양파는 약이 아니라 처방이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먹는 법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많은 분들이 양파를 먹고도 효과를 못 본 충격적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웃지 마세요. 어떤 분은 양파를 생으로 들이켰다가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그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몇 년 전 일이었어요. 제 외래 진료실에 한 중년 남성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숨을 몰아쉬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양파즙이 사람 잡겠어요.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알고 보니 그분 아침 공복에 양파즙을 한 컵 넘게 원샷하신 겁니다. TV에서 양파즙이 몸에 좋다길래 당장 마셨다는데 그 뒤로 속이 쓰리고 설사에 두드러기까지 검사해보니 위 점막이 심하게 헐어 있었습니다. 그분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몸이 좋아지기 전에 혼이 나가겠어요. 진심으로는 건강을 챙기려 했던 행동이 오히려 위장을 망가뜨린 셈이었죠. 우픈 이야기지만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양파는 제대로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성분도 흡수되지 않거나 오히려 독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파를 자르기만 하고 바로 조리하거나 물에 헹구는 습관,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양파 속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성분 알리신은 양파를 자르고 공기와 만나야만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즉, 자르자마자 볶아버리면 알리신은 80% 이상 파괴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운전할 때 시동도 안 걸고 엑셀부터 밟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동이 걸려야 엔진이 도는 거고 양파는 잘라놓고 기다려야 효능이 살아납니다. 이걸 저는 5분 대기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양파를 얇게 썰거나 다지고 공기 중에서 딱 5분만 기다려보세요. 그동안 알리신 생성이 활발해지고 바로 조리하는 것보다 항산화 효과가 23배 이상 상승합니다. 미국 워싱턴 식품의과대학 마이클 림 박사팀은 양파를 자르고 5분간 공기 중에 둔 그룹과 즉시 조리한 그룹을 비교했을 때 혈압 안정 효과가 평균 15 이상 차이 났다는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고 제가 외래 환자들에게 바로 전파한 습관이 있습니다. 양파는 먼저 자르고 손 씻고 오셔도 됩니다. 5분 지나면 준비 완료니까요. 제 환자 중에 한 분, 70대 여성 권정희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250 이상 나왔고 그 수치가 계속 높아서 약을 계속 늘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요리를 정말 깔끔하게 하시는 분이라 양파를 자르면 물에 헹구고 바로 볶으셨어요. 속이 맵다고 냄새 없애겠다고요? 이걸 고쳐드렸습니다. 어머님, 양파는 헹구면 안 됩니다. 그 물에 다 빠져나갑니다. 대신 자르고 5분만 기다려보세요. 처음엔 의아해 하시더니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한 달 후 검사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198까지 떨어졌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됐습니다. 선생님, 그 5분이 제 건강을 바꿨네요. 그분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에서부터 달라집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양파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많이가 아니라 제대로 먹어야 합니다. 양파의 독특한 성분들은 조리 온도, 시간, 공기 접촉 여부에 따라 활성도가 달라지고 흡수율도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양파를 물에 삶으면 수용성 성분이 거의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실수, 껍질을 그냥 버리시는 거죠. 지금까지 수만 명이 환자를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이 좋은 식품을 아무도 제대로 먹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약은 복용법이 중요한 것처럼 양파도 먹는 방식이 치료의 절반입니다. 많은 분들이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는 양파 껍질에 담긴 의학적으로 검증된 치료 효능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버리고 있는 그 껍질 하나가 심장병, 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세계의학 저널에 발표된 과학적 결과입니다. 웃지 마세요. 어떤 어르신은 양파 껍질 가루를 먹기 시작한 이후 손주의 이름을 다시 기억하게 됐어요.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 일이었습니다. 제 진료실로 찾아온 76세 정복래 할머니. 그날따라 허리가 구부정하고 눈이 자꾸 흐려지신다고 하셨어요. 혈압도 높고 당화혈색소도 8.1, 당뇨 조절이 안 되어 인슐린 주사를 하루 2번 맞고 계셨죠. 진료 끝에 제가 습관적으로 여쭙습니다. 요즘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그때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파 많이 먹어요. 그래서 껍질은 아예 통에 담아두고 매일 버려요.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어머님, 그 껍질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양파 껍질을 쓰레기로 보지만 저에겐 그게 치료제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미 증명됐습니다. 껍질에는 양파 속보다 최대 4배 이상의 케르세틴이 들어 있습니다. 이 케르세틴, 그냥 항산화 물질 아닙니다. 염증 조절, 모세혈관 보호, 노화지연, 심지어 암세포 성장 억제까지 정확히 말하면 몸을 수리하는 천연 항생제입니다. 그 할머니께 껍질을 씻어 말린 다음 가루로 만들어 밥에 살짝 뿌려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엔 그걸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시더니 한 달 후 오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 껍질 가루 먹고 나서요, 손주 이름이 다시 떠올라요. 사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검사 결과가 말해줬습니다. 공복 혈당이 121로 안정됐고 CRP 염증 수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겁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분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죠. 약을 줄이자 식욕이 돌아왔고, 식욕이 돌아오자 힘이 생겼고,
힘이 생기니 할머니가 다시 노래방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뭐 부르셨어요? 나오나 노래요. 고장난 벽시계요. 이제야 시간이 제대로 가는 것 같아서. 정말이지, 양파 껍질 하나가 인생의 속도를 바꿔놓은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 껍질을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껍질은 가능한 한 얇은 노란색 또는 보랏빛이 도는 부분을 선택하세요. 둘째, 깨끗한 솔이나 주방, 수세미로 먼지를 제거한 후 흐르는 물에 씻습니다. 셋째, 햇볕보다는 그늘에서 3에서 4일 자연 건조합니다. 넷째, 마른 껍질을 믹서기에 갈아 가루로 만듭니다. 다섯째, 이 가루를 밥이나 국, 된장국, 반찬 위에 하루 1티스푼 이하로 섭취합니다. 이 양이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많이 넣으면 쓰거나 배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한 스푼 꾸준히 그것이 약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참여한 한 대학병원 공동 연구에서는 껍질 가루를 하루 일지씩 섭취한 그룹이 섭취하지 않은 그룹보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23% 감소했고 혈관 탄성 지표가 18% 개선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껍질은 여전히 매일 수천만 명의 가정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식당에서는 껍질을 깎아버리는데 하루 종일 걸린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것만 모아서 농약도 없이 잘 말려서 쓴다면 그 자체로 혈관 약국이 될 텐데 말이죠. 환자 중에 이런 분도 계셨어요. 선생님, 양파 껍질을 물에 끓여 먹으면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오래 끓이지 마세요. 1015분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껍질을 끓인 물은 식후에 따뜻할 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위장 장애가 있는 분들은 하루 반 컵 이상은 피하세요. 껍질엔 섬유질과 플라보노이드가 몰려 있어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껍질물에 꿀을 타 드셨다가 한동안 가스 차고 더부룩하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섞었는데 왜 이렇게 속이 불편하죠? 양파는 강한 작용을 하는 식품입니다. 다른 식품과 궁합을 생각하지 않으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껍질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떤 식품과 함께 먹어야 할까요? 들기름, 계란, 두부, 이들과 조합하면 흡수율이 몇 배로 높아지고 우리 몸속이 염증 수치를 실질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누가 보면 음식 이야기 같지만 저는 그걸 처방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식습관 하나가 약을 줄이고 수명을 늘리고 무너진 삶의 리듬을 되돌려주는 걸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양파 껍질에 대한 시선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껍질 아니에요. 그거 내 혈관을 닦아주는 소리예요. 진료실 문을 나서며 웃던 정복래 할머니의 말이 지금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선생님, 이제 저는 껍질을 버리지 않아요. 이번 이야기는 선생님, 나 요즘 손주 이름이 기억 안 나요.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진짜로 기억이 안 나신 게 아니라 손주가 너무 많이 태어난 거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아홉. 그 중에 누구 이름이 민재였는지 진우였는지 헷갈린다는 겁니다. 제가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이건 기억력 문제가 아니라 출산 과잉입니다. 근데 그때 문득 이런 말씀이 이어졌어요. 나 요즘 양파 껍질은 그냥 버려요. 껍질 먹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서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양파 속을 먹고 껍질을 버린다. 이건 마치 복권, 당첨번호만 남기고 실제 복권은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 껍질이요? 그 안에 심장을 살리는 케르세틴이 속보다 4배 많습니다. 그 껍질을 매일 버리면 심장을 4번 버리는 셈입니다. 껍질은 음식이 아닙니다. 혈관에 바르는 천연 연고고 치매로 가는 길목에 피는 반딧불입니다. 할머니께 말씀드렸죠. 그 껍질 깨끗이 씻어 말려서 믹서기로 갈아 밥에 뿌리세요. 국에 넣으셔도 되고 된장국에 슬쩍 넣으셔도 됩니다. 아니 선생님, 그걸 어떻게 먹어요? 써요. 어머님, 약이 쓰지 껍질이 달겠습니까? 그날 그렇게 시작된 껍질 가루 루틴, 2달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혈당 수치가 떨어지고 밤마다 잠 설치던 분이 7시간을 통잠 주무시더군요. 놀란 가족들이 그 비결을 묻자 나 이제 껍질을 사랑해 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그때부터 가족들 사이 별명이 생겼대요. 껍질녀. 자, 이제 묻겠습니다. 아침마다 쓰레기통에 던진 그 양파 껍질 혹시 기억나시나요? 오늘도 버리셨다면 심장에 사표를 던진 겁니다. 그 껍질을 보물로 아는 사람만이 내 몸의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 껍질은 말려야 합니다. 햇볕 말고 그늘에서. 왜냐? 햇볕에선 성분이 줄어드니까요. 그늘에서 조용히 말리면 속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곱게 가라가루로 만들어 밥 위에
국 위에, 찌개 위에 한 티스푼씩만 올리세요. 절대 많이 넣지 마세요. 과하면 쓰고 쓰면 버리고 버리면 다시 제자리입니다. 심장병, 당뇨, 고혈압, 기억력 저하. 이런 병들 전부 혈관의 문제입니다. 혈관은 벽지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고 계속 칠해야 되는 페인트입니다. 껍질은 그 페인트입니다. 바르면 탄탄해지고 버리면 바스러집니다. 재미로 하나 더 얘기해 드릴까? 80 넘은 제 친구가 있어요. 이 양반도 의사인데 하루는 양파 껍질을 갈아서 라떼에 넣었답니다. 영양 카페인 섬유질 완벽하지 않나? 그리고 3시간 뒤 화장실에서 못 나왔어요. 야, 이건 디톡스가 아니라 직방이야. 껍질이란 건 섬유질이 많은데 커피까지 섞이면 장 트위스트 납니다. 재밌는 얘기지만 교훈은 분명합니다. 몸에 좋은 것도 타이밍과 조합이 있어야지 아무거나 섞으면 혼나요.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하나 남았습니다. 양파 껍질은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능이 2배도 5배도 달라집니다. 계란, 두부, 들기름 이 조합은 혈관에 철근을 넣는 조합입니다. 그걸 밥상 위에서 만드는 법 그리고 진짜 병이 낫기 시작한 환자들 이야기 지금부터 이어갑니다. 한 번은 제 외래 환자 중에 평소 늘 피곤하다는 63세 김민석 씨가 계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이 저를 덮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불을 들고 있는 기분이에요. 혈액 검사 결과는 말이죠. 간 수치도 정상이었고 염증 수치도 높지 않았는데 면역력 지표가 형편없었습니다. 이유가 뭘까 고민하다가 식단을 봤죠. 아침엔 토스트 2쪽, 점심엔 라면, 저녁엔 아무거나. 제가 딱 한 가지 조언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양파 반 개에 계란 하나만 더하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3달 후에 그분이 제 진료실 문을 뚫고 들어오더니 이러는 겁니다. 선생님, 저 요즘 아침에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나요. 이건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닙니다. 양파의 알리신과 계란의 아미노산이 만나면 몸 안에서 글루타티온이란 항산화제가 폭발적으로 생성됩니다. 이 물질이 면역력 회복과 노화 방지에 관여하죠. 이건 그냥 요리가 아닙니다. 처방입니다. 부엌에서 만든 글루타티온 주사. 그것도 맛있게. 또 어떤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부는 배부르니까 다이어트에만 좋고 양파는 매워서 잘 안 먹어요. 그 말씀 듣자마자 제 속이 메웠습니다. 두부랑 양파는 딱 부쳐 먹으면 몸 안 독소를 빼내는 청소부 조합이에요. 아무리 마늘 먹고 녹즙 마셔도 이 조합 못 따라갑니다.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하던 이순영 씨가 그 예였죠. 얼굴이 화끈거려서 냉장고에 얼음팩을 상시 대기시키던 분이었습니다. 양파랑 두부를 살짝 볶아서 된장에 비벼 드시게 했더니 홍조가 줄고 밤마다 깨던 잠이 길어졌습니다. 이건 호르몬 때문입니다. 두부에 있는 식물성 에스트로겐과 양파의 케르세틴이 만나서 여성 호르몬 수용체를 다독여줍니다. 그래서 이 조합을 여성 밸런스 정식이라 부르죠. 남성분들도 먹어야 합니다. 당신의 뼈가 소리 없이 약해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조합에 기름이 빠지면 안 됩니다. 특히 들기름. 왜냐고요? 들기름은 양파의 성분을 싹 빨아들이는 흡수 촉진제입니다. 고온에서 볶아야 한다고요? 아닙니다. 중약불에서 살짝 겉이 노릇해질 때까지만 볶으면 그 안에서 플라보노이드가 춤을 춥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내벽을 청소하고 양파의 알리신은 그 혈관을 넓혀줍니다. 이걸 해드신 박정환 씨는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손주 이름도 안 헷갈리고 약속 장소도 기억나요. 기억력이 돌아온 겁니다. 양파 덕분이라고 하니까 친구들이 물었대요. 그 양파 어디 거야? 아니, 그걸 먹는 법이 문제야. 정답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양파 껍질 가루 1스푼, 계란 하나 반숙, 두부 반모에 들기름 톡. 그거 하나면 약장 서랍을 열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아침에 먹는 분과 라면에 밥 말아 먹는 분. 10년 뒤 병원 진료비 차이 1,000만 원은 우습습니다. 그걸 왜 병원에서 안 알려주냐고요? 그야 아직도 약이 음식보다 세다고 믿는 시대니까요. 근데 저는 봤습니다. 계란, 양파, 두부, 들기름으로 고지혈증, 기억력 저하, 당뇨 전 단계 환자들이 검사 수치가 거꾸로 내려가는 걸, 약으로도 안 되는 걸 밥상이 해낸 겁니다. 어떤 분은 식탁 앞에 앉아 이 말을 하시더군요. 선생님, 먹는 게 무섭지 병은 안 무서워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무서워할 건 음식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게 내 3년 뒤 건강이 설계도입니다. 당신의 혈관은 오늘 한 숟갈이 양파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양파랑 꿀을 같이 먹으면 안 돼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제 눈썹이 올라갑니다. 그 꿀 말고 그냥 설탕을 먹지 그러셨어요. 꿀은 좋습니다. 양파도 좋습니다. 근데 이 둘이 만나면 둘 다 기가 막히게 싸웁니다. 양파의 항균 성분 알리신이 꿀의 효소와 반응해서 제 힘을 못 씁니다. 힘 좋은 두 장수가 만나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이 둘은 싸우기만 합니다. 한 번은 윤미경 씨라는 60대 여성분이 양파꿀을 매일 먹으셨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겠다고요. 결과요? 위가 뒤틀리고 가스가 차고 혈당이 오르고 그 와중에 체중도 늘었습니다. 선생님, 좋은 걸 먹었는데 왜 더 안 좋아졌어요? 그 말이 참 안타깝습니다. 몸에 좋은 것도 잘못 섞으면 독이 됩니다. 자몽과 혈압약처럼요.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생각보다 많습니다. 양파는 튀김으로도 자주 먹죠. 양파링 그거 바삭하니 맛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양파는 이미 없습니다. 알리신은 160도 이상에서 대부분 사망합니다. 겉은 빵가루, 속은 맥주. 남는 건 기름, 그리고 혈관 속엔 트랜스지방, 양파 먹는다고 착각하며 동맥경화 예약하신 겁니다. 69세 최옥자 씨가 그런 분이셨어요. 선생님, 저 양파링 엄청 먹었어요. 건강에 좋다길래 하루에 5개씩 혈압이 더 올랐고 체중도 늘고 결국 관절이 먼저 아팠습니다. 튀김은 양파를 가장 비효율적으로 소비하는 방법입니다. 그럴 거면 양파를 기름에 던지지 마세요. 그냥 지갑에 던지세요. 건강보험료로 나가게. 양파즙도 많이 드시죠. 공복에 원샷 소화가 될 리가 있나요? 양파는 자극이 셉니다. 알리시는 염증을 줄이기도 하지만 빈속에 들어가면 위산 분비를 확 끌어올립니다. 그 순간 위 점막은 하얗게 질립니다. 말이 안 되는 조합입니다. 아침 공복에 양파즙은 응급실 접수 중입니다. 한 분은 공복 양파즙에다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카페인이 양파의 항산화 성분을 억제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위장이 그날 바로 항해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절 보고 이러셨어요. 속이 너무 쓰려서 죽겠어요. 이거 다 독소 빠져나가서 그런 거죠? 아닙니다. 독소가 아니라 위가 빠져나가게 생겼습니다. 양파는 좋은 음식입니다. 그런데요, 좋은 음식일수록 함부로 대하면 위험합니다. 어떤 분은 양파즙을 하루에 3컵씩 드셨는데 혈액이 너무 묽어져서 잇몸에서 피가 멈추질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항응고제 복용 중이셨던 거예요. 양파가 혈액을 묽게 만들거든요. 근데 약과 양파를 같이 먹으면 피가 멈추지 않는 마법이 펼쳐집니다. 선생님, 피가 멈추지 않아요. 그 말을 들은 그날 제 피가 먼저 멈췄습니다. 진심으로 놀랐거든요. 본인은 건강해지려 먹은 건데 결국 병원에 와서 진짜 약을 더 타게 되는 현실. 이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덫입니다. 양파는 좋은 친구입니다. 하지만 친구라고 아무 파티에나 데려가면 안 됩니다. 기름이 너무 뜨겁고 커피가 너무 독하고 꿀이 너무 끈적이면 양파는 입 다물고 있다가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독만 남습니다. 진짜 양파의 효과를 보고 싶으시다면 식사 시간, 조리법, 궁합 음식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좋은 식재료도 쓸 줄 모르면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식탁에는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칼이 놓여 있습니다. 이제 그 칼을 어떻게 쥐느냐가 당신의 혈관, 당신의 뇌,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어느 날 외래 진료실에 한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선생님, 양파를 먹으라고 해서 먹긴 했는데요. 이상하게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여쭤봤죠. 언제 드셨어요? 저녁 10시쯤요. 양파즙 1컵 원샷. 이야, 그날 밤 양파만 깨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분의 위장, 식도, 간, 심지어 자율신경계까지 단체로 밤샘 근무 들어갔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양파는 밤에 먹는 야식이 아닙니다. 그건 혈관을 깨우는 알람이니까요. 양파에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소화 효소를 자극하는 강력한 성분이 있습니다. 그게 낮엔 약이 되지만 밤엔 고문이 됩니다. 특히 위염, 역류성 식도염,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양파가 치료제가 아니라 시험지가 될 수 있어요. 몸에 맞는 시간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의사 생활 50년 동안 제가 관찰해온 수천 명의 데이터를 통해 가장 효과적이었던 타이밍, 그게 바로 점심 식사 30분 전입니다. 이 시간대에 양파를 먹으면 속이 덜 부담스럽고 식후 혈당이 덜 튀고 양파 성분의 흡수율이 가장 좋았습니다. 마치 물건을 내려놓을 땐 손을 놓기 전에 무릎을 굽히는 것처럼
양파도 점심 전에 무릎을 굽혀야 제대로 내려앉습니다.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대구에 사시는 74세 박명숙 씨, 당뇨 초기로 혈당이 들쭉날쭉했고 당화혈색소가 8.2까지 올라가 있던 분이었습니다. 식단 조절, 운동, 약 다 해봐도 수치가 말을 안 들었죠. 그분께 제가 한 가지 실천법을 드렸습니다. 양파 반 개 점심 30분 전에 생으로 드셔보세요. 삶지 말고 튀기지 말고 자르고 5분 기다렸다가 그냥 씹어 드시는 겁니다. 2달 후 그분이 웃으며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밥 먹으려고 양파 먼저 찾게 돼요. 검사 수치는요? 혈당 안정, 당화혈색소는 6.5까지 떨어졌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약 30%의 호전. 하지만 그분 인생에선 외식 메뉴 앞에서 주저하지 않을 자유가 생긴 겁니다. 양파는 낮에 먹어야 제 기능을 합니다. 특히 점심전이 가장 좋고 저녁도 괜찮지만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엔 끝내야 위장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시간은 아침 공복. 그때 양파 들어가면 위 점막이 이게 뭐야? 이건 테러야 합니다. 그리고 밤 9시 이후 그건 위도 싫어하고 간도 싫어합니다. 잠이 들 준비하는 몸에 알람을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밤 당신은 이불 속에서 양파의 정체성을 탐구하게 됩니다. 이걸 몰라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양파는 좋다니까 아무 때나 먹어요. 그건 마치 은행 문 닫은 밤 11시에 입금하려는 거랑 같습니다. 받아줄 창구가 없어요. 그저 2, 3만 창궐할 뿐입니다. 몸은 시간표가 있습니다. 먹는 것에도 시차 적응이 필요합니다. 점심 전에 양파를 먹는 건 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제대로 일해보자. 그리고 몸은 알아듣습니다. 소화가 순조롭고 혈당이 잔잔하고 오후가 개운하게 지나갑니다. 양파는 그냥 채소가 아닙니다. 먹는 시간에 따라 약이 되기도 사고가 나기도 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다음날 아침 화장실에서 나타납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덜 쌓이고 무엇보다 뇌가 맑아집니다. 왜 이렇게 요즘 생각이 잘 나지? 그게 바로 시간 맞춰 들어간 양파의 결과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양파에도 얼굴이 다 다릅니다. 보라색, 노란색, 흰색, 각자 기능이 다르고 맞는 질환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잘못 고르면 아무리 황금 시간에 먹어도 두 눈 멀쩡히 뜨고 엉뚱한 약 먹는 꼴이 납니다. 어떤 양파를 고를지, 그게 당신 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제부터 그 비밀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건 진짜 의사들끼리도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선생님, 양파요? 그냥 마트에서 싼 걸로 사줘 뭐. 그러면서 들고 오신 양파 봉투 전부 흰색입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울었습니다. 흰 양파는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심장병 가족력이 있고 혈액순환 문제로 약도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 분이 흰 양파만 드신다? 이건 택배 시켜놓고 주소를 반만 적은 거랑 똑같습니다. 양파에도 계보가 있습니다. 흰색은 혈당, 노란색은 심장, 보라색은 암을 막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잘못 고르면 내가 필요한 기능은 하나도 못 누르고 그저 눈물만 줄줄 나는 인생이 됩니다. 보라색 양파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노란색 양파는 케르세틴이 심장과 혈관을 도와줍니다. 흰 양파는 혈당 조절에 특화됐습니다. 당신의 병, 색깔이 결정합니다. 선생님, 몸에 좋은 건 아는데 그 냄새가 너무 싫어요. 70대 이정의 여사님의 말입니다. 양파를 한번 먹었다가 며느리가 어머니 화장실 갔다 오셨어요? 그날 이후 다시는 안 드셨답니다. 하지만 양파 냄새는 조리 방법 하나로 사라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레몬즙과 함께 담가 두는 겁니다. 또 하나, 양파를 자른 뒤 바로 먹지 말고 10분 두세요. 공기 중 산소와 반응하면서 알리신의 날카로운 자극이 부드러워집니다. 게다가 들기름이나 참기름에 절이면 향도 잡고 체내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이렇게 드시면 냄새는 물론 며느리와의 사이도 회복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양파의 냄새보다 무서운 건 막힌 혈관입니다. 이제부터 양파를 고를 때, 깎을 때, 요리할 때 눈이 아니라 심장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 색깔 하나, 냄새 하나, 당신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단 한 번만 보고 끝내지 마십시오. 당신의 심장이 기억할 때까지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십시오. 매 끼니마다 떠올리십시오. 보라색이면 암, 노란색이면 혈관, 흰색이면 혈당, 냄새 나면 레몬즙 한 방울로 끝. 이건 음식이 아닙니다. 이건 살리는 지식입니다. 반복해서 기억 속에 박아 넣으십시오. 당신은 지금
병원에서 못 배운 진짜 의학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구독하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누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밥상이 바뀌고 당신의 심장이 다시 뜁니다. 감사합니다. 웰빙 백세입니다.